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천미를 하는 날이에요. 불언이죠. 제23장입니다. 육친론에서요. 1권과 2권은 통신론이고요. 3권과 4권은 육친론이에요. 아마 이게 4권째일 거예요. 거의 끝나가죠. 사례명조가 300몇십 번이면 512개 중에서 거의 다 왔습니다. 신상이에요. 예. 그러면 22장은 못 가요? 군상이에요. 이런 때는 군상은 인군의 마음을 거스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신상은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신은, 불과 지나치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말은 좋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이 호자는, 그러니까 정결사인데요. 이렇게 가운데 집어넣으면 이건 전치사예요. 목적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래를 덜어서 익상, 위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문과는 좀 차이가 나더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임시주에서 보면 알아요. 자, 봅시다. 임시와에서 신은 불과 신하는 지나치면 안 돼요. 모름지기, 화지. 그걸 화해서 어떻게 쓴다? 덕으로서 쓰라는 거예요. 덕을 베풀라는 뜻이에요. 신이 불가과, 신은 불가과인데 지나치면 안 된다. 그래야만이 거의 신하는 순하고요. 또한 말을 잇는 거예요. 이 인군이 편안해진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요, 이런 거예요. 갑을일주가 만극이 개목이에요. 모두 다 목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단지 한 개, 두 개가 금기예요. 이게 임금이란 말이에요. 금극목으로니까. 그럼 임금에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신은 성하고 구는 쇠극. 쇠하는 게 극에다 달았어요. 만약 금운으로 와서 제신, 이 신을 제하려고 덤벼들면요, 이것은 바로 쇠한 세력이 뭘로 가느냐? 위세를 떠는 영을 하려고 하니, 자, 약한 것이 위세를 떨라고 하니, 저 강한 것이 가만히 있겠어요? 필요, 반드시 항상의지, 상지의, 윗사람의 뜻을 대항할 것이라는 거예요. 약한 것이 덤벼들면, 이게 바로 약신이에요. 병신이에요. 병신. 병양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무슨 날인가요? 그 양반의, 명리정정에 장남이요. 장남의 명리정정에서 병양론이 나오죠. 그러나, 이 병양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병이 있음으로써 약이 있으면 아주 귀한 격이 된다고 하지만, 이건 병은요, 병으로서 지정해 놓으면요, 그 병이 살아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상지의, 윗사람의 뜻을 대항하는 것이니, 반드시 화지토, 화를 끌고 오는 톤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만이 여기 지금 목이 있고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을 할 거 아닙니까? 이래만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이 화를 보면, 불을 보면 상생, 서로 도와주려고 하니 인군의 마음은 신하의 마음은 순해질 것이요. 금이 봉토, 이거 보세요. 토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화지토에서요. 목, 화, 토, 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금은 토를 만나니 덕이, 이익을 얻을 것이니 인군의 마음은 편안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화지토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만약 수목이 병왕하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불연 화토를 보지 않으면 마땅히 존재하는 거예요. 군의 자, 수니까 군의 자잖아요. 임금의 자신은 금이니까요. 군의 자가 있으니 일로 수목운으로 가면 역시 그냥 편안하다. 임금은 편안해요. 만약 목화로 병왕하면, 즉 마땅히 신지심, 신하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니, 일로 화운이면 역시 가안군, 임금도 그냥 편안하다. 소위
신이 성하면 그 성질은 순해야 되고요. 인군이 쇠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은 인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주라는 거예요. 인군은 자기 성질을 버리고 금세 얘기했듯이 금으로 가서 저 성한 목을 극하려고 그러면, 금으로써 제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쇠한 세력이 위령, 위험스럽게 영을 떨긴 하지만 뭐예요? 필요한 상지의, 반드시 윗사람의 뜻에 저항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군세이 인자하다. 그러니까 이게 주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6효 맨 위에까지에서는요, 목에 다다랐으니, 끝에 다다랐으니 편안해라. 이게 상황이에요. 결국은 상황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사는 누가 봐요? 왕이 보죠. 뭐. 그래, 이성계와 그 밑에 있던 건 누구예요? 아들 방언이요. 방언이가 절대 아버지 성질을 거역은 못하지만 정치는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위는 편안하고 위는 편안하고 아래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 순수하게 토금으로다가 쓰게 되면 격지, 토금이 들어오면 격지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성질을 건드리는 거예요. 안상, 위도 편안하고 전하, 아래도 온전한 뜻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토금으로 들어오면 격지할 것이다, 싸움이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사주가 로꼬격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화가 목화로다 이렇게 이루어졌으니 이 금, 그렇죠. 이렇게 금을 금극목을 하려고 하는데 저거 할 수 있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운은 좋다가 이때 죽었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 벼슬을 내놓고 낙직했죠. 규호 낙직인가요? 잘못을 저질러서 벼슬기를 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 기운이 세서 이 갑인, 여섯 번째 대운은 이 갑인. 그럼 결국은 쇠신충왕 왕자 발이 된 거예요. 쇠한 신이 왕한 것을 충하면 왕한 것은 발끈하고 성질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신대운에 이렇게 해서 불록까지 되었네요. 불록용신에서요. 다음 사주가 또 마찬가지예요. 이건 양인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양인격이 이 신금 하나를 이걸 당하겠습니까? 절대 못 당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좋았냐? 여기까지 좋았다가 이 운에 규호낙직이 된 사주예요. 범사낙직을 했군요. 토금이 병왕해서 경술대운이에요. 토금이 병왕해 갖고 같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다시 범사낙직, 규호낙직이나 범사낙직이나 똑같죠. 잘못을 저질러 갖고 낙직, 그냥 귀양한 거죠. 파모 이상. 이것도 계사 극자이망이네요. 마지막에는 결국은 파모 이상하고요. 극자, 자식도 극해고요. 본인도 죽었네요.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명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양인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무토일주를 기본으로 했을 때 이 화가 강하죠. 이 양인격이죠. 양인격에서 이게 목국토 하려니까 저 목이 힘쓰겠습니까? 인호화국을 해서요. 간목이 성질을 부릴 때 이 사주는 아마 그만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때 돼서 끝나겠군요. 사주가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차조 삼봉무어예요. 하나, 둘, 셋. 무어 갑이네요. 시살, 시의 살이죠. 살이 좌록지, 록지를 깔고 앉았죠. 극중에 무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토가 조열하죠. 신성군세, 맞습니다. 이걸 인구를 잡으니까요. 목국토 하니까. 또한 자, 인호 공회를 이루어서 화를 이루어지니 목종화세, 목이 곧 화세를 따르는 것이다. 전생일주. 그래서 돌아서 목생화 화생토 하잖아요. 그래서 군은 인군의 마음은 비록 중하지만 일주의 의향은 어떨까요? 반대로 불이 간목을 생각하지를 않아요. 인군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무토가요. 그러면서 고로 뭐 간목을 위념에 두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요. 고로 운이 서방 금지로 갈 때는 그래도 그럭저럭 넘어가요. 그 이유가 여기 들어와서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술토 대운까지는 그럭저럭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명이 현역했죠. 심이 중에 사사로운 정이 이렇게 많아서 그래요. 풀이 구는지 위념, 인근의 마음을 절대 먹질 않는다는 거예요. 봉운 수왕할 때, 개해, 또한 불능, 촌군자지자, 인근의 마음의 자식을 두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규원학직이 됐죠. 그러니까 이 개해 때문에 끝난 사주입니다. 자, 그래서 정황격이죠. 정황격이고 시간의 갑인시는 덕오행이 됐고요. 오히려 이로 간목을 이뤄서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형국이다. 간목은 따라갈 곳이 없어 고립무원이죠. 개해대원을 맞이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화채 수금용조에서요. 수금이 전무에서요. 불영하고 종조행인 화오행을 중심으로 목화토행 중 목화오행의 용의신을 정할 수 있다. 사순대운인 임술대운까지는 그래도 화오행을 거역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개해대운의 화세를 거역하는 바람에 수행이 들어서 규원합직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주가 자평진전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가평장의 명이죠. 갑오, 경호, 무신, 갑오해서 무토일주가 5월에 태어나면 양인격으로 잡죠. 그래서 이것도 종환격이 아니라 사실은 양인격으로 봐야죠. 왜 이게 무토일주가 5월이면 양인격이냐? 이건 화토동근의 이론에 의해서 그래요. 화와 토는 같은 뿌리를 내렸다라는 뜻에서 하는 소리죠. 그래서 몇 번인가요? 한번 보고 가평장 명도 보겠습니다. 395번부터 보고요. 자, 봅시다. 그냥 허옇게 나오네요. 왜 그런지. 일단 목용신으로 나와요. 이게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럼 화용신으로 할게요. 목이 용신이래요. 말도 안 되죠, 이거는요. 화토시용에 목용신으로 나오네요. 이 프로그램에서 잘못 읽은 거예요. 화토시용에 화용신으로 할게요. 그래서 하얗게 나오죠. 화용신. 프로그램에서 가끔 이렇게 착오가 일어날 때가 있죠. 이런 거는 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게 전체 사주가 파랗고요. 이 규어 지금 크게 지금 일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초상이 나든지 뭐가 나든지 잘못됐어요. 이원서부터 조짐이 이상하죠. 가평장명을 볼까요? 적천수, 정말 자평진전 평주에 있는 건데요. 이것도 보세요. 식신을 쓰는 거예요. 금을 쓴다니까요. 이게 지금 화체인데도 금 써요. 이렇게 돼서 아까 그 사주 뭐냐, 화가 강한데도 금은 그냥 지나가더라. 이것도 금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때 좋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평장이니까요. 근데 갑술대운 되면 썩 안 좋죠. 화체니까요. 이것도 양인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양인격으로. 그래서 화가 강해도 금은 그냥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396번이요.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편제격으로 나오네요. 수체네요. 수가 체가 되고 토와 영조에서 토는 못 쓰네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기후 이론에 생어 중독이죠. 자월에 갑인 관이 생좌좌로. 어디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목국토 임근이죠. 여기가요. 그래서 자수가 재성당령을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왕생관하고 있죠. 수생목을 해서 시봉인수. 그렇죠. 그래서 차는 위, 분신양성, 임금과 신하가 다 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토도 강하고요. 이렇게 한번 딱 보면 그런데 수가 더 강합니다. 그러나 더욱 묘한 것은 월간의 병화가 일투 투출했어요. 그래서 한토 향양, 차가운 토가 양기를 받고 있고요. 전생 일주하고요. 그래서 군운이 중하다.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해서 참 중하다. 조동과갑했어요. 그러니까 목을 수체 토화 용조에서 화가 용신이니까요. 목도 쓴다. 그랬죠. 한원에서 이름을 높이 올렸고요. 그런 인연으로 원인은 자화에 유금이 있는 관계로 지지에서도 사시에서 공지 금으로 바뀌니 화가 생지하고 있다. 금이 위력을 금이 그것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수양지. 수를 금생수하고 있어요. 이 일주의 영향은요, 초기 극제, 재성을 감당할 만하다는 것이지, 솔직한 예로 토국수는 못해요. 이거 토국수 할 수도 없어요.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토는 여기서 지금 못 쓴다고 했어요. 프로그램에서는요. 그래서 화목으로 흘러서 좋았어요. 조기 극제 아니고 위 관이 중하고, 관으로서 재성을 중히 여긴다. 그래서 망은 군은이라 은혜를 인군의 은혜를 잊은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지만 이 사주는요 토는 못 쓰고요 화목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요 화목으로 감으로써 요 관인상생격으로 흐르는 것이죠. 사주는 쓸만하고 좋습니다. 수생목 목생활을 해서요. 그리고 여기까지 끝까지 좋은 사주네요. 경진대운만 좀 썩 안 좋거나 그렇게 되겠죠. 월지의 재성인 자수를 식신이 시지의 사와 광합을 해서 살려주고 있는데 월간의 친어머니 병화가 연족 그래요. 관인상생격이라니까요. 수 4.1, 금 3.6으로서요. 요게 이렇게 금수가 종주가 됐어요. 미달종주나 미달종주이나 도와주는 금호행이 있었어요. 수체 토화영조예요. 그래서 화호행이고 목희신이죠. 고로 위관 재성을 중히 여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인군의 마음을 인군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하지만 운이 목화대운으로 흘러서 관인상생격이에요. 좋습니다. 이 사주 봅시다. 396번인가요? 네. 이거 396번이 아닌데요? 음, 396번 맞네요. 근데 왜 이렇게 잘못 나오나요? 360을 이렇게 치면 안 되죠. 여기를 한번 눌러서 4의 명조를 쳐야죠. 이렇게 눌러야죠. 4의 명조가 들어가 있죠. 369번. 이렇습니다. 경술임자. 왜 이렇게 잠깐만 이상하게 안 나오네요. 뒤에 갑인갑자로 나오네요. (396번이니까요) 69번이 아니라 396번. 나오네요. 조금 요 대운 벗어났고요. 좀 힘든 대운요. 이 대운 신금대운도 좀 썩 안 좋습니다. 임계수운도요. 이건 뭐 기토가 저기 하나 있기 때문에 막아줄 거예요. 비견이 하나 있어서요. 대운이 그렇고 화운으로 흐르니까 이 갑대운까지는 좋겠네요. 금운은 안 좋고요. 그래서 이 사람 중명 얘기를 하질 않잖아요. 높은데 벼슬을 했다라고만 하지 언제 죽었다는 소리 안 하죠. 그래서 이 사주는 참 괜찮은 사주입니다. 한원의 이름을 높이 날렸다라고 하면서 사주 좋은 사주입니다. 자, 다음번이 곧 이제 모상이 될 겁니다. 하나가 떼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붙어 있을까요? 네, 모상 224가 되겠죠? 24장 두 장을 내리니까 네, 24 모상 다음 강의는 모상 그리고 자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